네, 안녕하세요. 오늘 블렌드 쉐입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들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 팁을 알고 계시면 모델링 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모델링 할 수 있고 빠르게 모델링 할 수 있고 또 몇 가지 모델링을 섞어서 여러 개 모델링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 시간에 예제로 썼던 이 모델이 있고 먼저 제가 사용하던 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블렌드 쉐입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들을 다 선택을 하고 얘를 마지막에 선택을 한 다음에 윈도우에서 애니메이션 에디터스에서 쉐입 에디터를 여는 다음에요. 자, Create Blend Shape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맨 마지막에 선택했던 이 모델에 여러가지 블렌드 쉐입들이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시켜 보시면 쉐입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단 제가 어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모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치고요. 자, 이 모양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제가 이 모양을 만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뿔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뿔을 줄이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뿔은 여기 있는 뿔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이 원래 베이스 메쉬와 이 두 놈만 있으면 이 뿔을 간단히 없앨 수가 있어요. 그냥 없앤다기보다는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이 놈을 선택을 하고 Create, Add Selection as Target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취트는 다 끄시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선택했던 이 놈은 자, 요 쉐입이 똑같이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요 뿔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뿔이 어떤 쉐입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뿔이 이 놈이네요. A4라고 되어 있는 놈이네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적용했던 요 쉐입을 켠 다음에 요 A4란 놈을 건들게 되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지만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1을 입력해주면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블렌드 쉐입이 원리예요. 블렌드 쉐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쉐입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 블렌드 쉐입은 이 모든 형태를 다 이 각각의 노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스 메쉬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한 정보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베이스 쉐입에서 달라진 부분, 요 부분만 기억하게 되고 원래 있던 그 위치에서 여기까지의 그 각 포인트들이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그것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요 쉐입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1만큼 적용을 하면 맨 처음에 베이스 스탠다드 메쉬 여기에서 뿔이 이만큼 자라나도록 점들이 움직인 거리만큼 다시 여기서 저쪽으로 더 자라나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이스 메쉬에서 뿔이 이만큼 자라나는 거 예를 들어서 뿔이 이만큼 자라나는 그 포인트 거리만큼을 0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걸 2를 입력을 하면 그 0에서 스탠다드 메쉬에서 이만큼 자라난 만큼 여기서 다시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2배만큼 자라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게 되면 스탠다드 메쉬에서 자라난 그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뿔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해서 다른 쉐입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슬라이드를 옮기게 되면 여기에 더 추가돼서 여기 있는 쉐입들이 더 애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더 애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쉐입들을 다
이 쉐입들을 다 끄고 이 상태에서 이 쉐입들을 제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쉐입에서 이 쉐입들을 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없애는 거죠. 자, 이 팁에서 요 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내가 어떤 쉐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쉐입 노드가 적용된 이 쉐입을 무궁무진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테크닉을 물론 마야의 기능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블렌드 쉐입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었고 이것에 대한 이 기능을 안 후에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안 후에 제가 모델링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이걸 알지 못해서 사용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또 이걸 안 후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시간을 벌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얘기들 한번 더 들어볼게요. 제가 적용하고 싶은 모델들을 다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제 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블렌드 쉐입을 적용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4 뿔 모델링이죠. 여기 보면 모델 이름이 A4라고 돼 있죠. A4 이거를 적용시키면 뿔 2개가 자라나죠. 하지만 저는 뿔 1개만 자라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걸 끄고요. 자, 이 모델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Paint, Blend Shape, 1 Base Weigh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적용한 이 Blend Shape 노드 이름이 Blend Shape 1이잖아요. 이거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Face를 바꿨다고 치면 이걸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Paint, Blend Shape, Face 1 Base Weight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 모델이 뜨는데 모델이 다 하얀색으로 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 툴 세팅에서 이렇게 페인트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흰색이란 얘기는 모든 영역에 다 블렌드 쉐입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검은색으로 색칠을 하면 그 부분에는 블렌드 쉐입이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해볼게요. 아까 제가 사용했던 이 뿔 쉐입 이름이 바로 A4였죠. 그럼 여기에서 A4를 찾아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게 레디우스가 이제 그 브러쉬 크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고요. 가끔 브러쉬 크기가 너무 이렇게 커져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브러쉬가 화면 밖에 나가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B를 누르고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B를 누르고 브러쉬 크기를 작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보통 1로 만들어 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키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좌우가 미러링이 되고 돼 있죠. 저는 한쪽 뿔만 안 나오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미러링을 하게 되면 두 쪽 다 페인팅을 하게 돼서 그건 안 되니까 한쪽을 끌게요. 여기 보면 스트로크를 클릭을 하면 그 밑에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꺼볼게요. 자, 리플렉션을 끄면 자, 미러링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B를 누르고 바꾼 다음에 위에서 페인트 웨이트를 리플레이스에 놓고 밸류를 0으로 놓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밸류가 1이고요. 밸류가 0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적용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더 키우고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제가 이쪽에 검은색으로 칠을 했고요. 이 와이어 프레임 되면 잘 안 보이면 여기 내려가서 디스플레이에 가서 수요 와이어 프레임을 꺼주면 돼요. 자, 보시면 반은 흰색이고 반은 검은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했어요. 보통 이제 블렌드 쉐입 브러쉬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칼같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의 블렌드 쉐입이 이렇게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브러쉬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스무스에 놓고
플러드를 몇 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각각 색칠한 부분들이 이 엣지가 스무스가 먹어서 나중에 블렌드 쉐입을 직접 이제 보게 돼도 이렇게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A4 타겟에 이쪽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A4를 적용시켜 보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한쪽만 블렌드 쉐입이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나아가서 다른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눌러주고, 아까 타겟으로 작업을 했던 A4를 클릭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Replace를 누르시고요. value를 1로 놓으시고, 이거 2가 됐네. 1로 놓으시고 플러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value 1, 즉 흰색이 다 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내가 뿔을 50%만 적용하고 싶다라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일단 블렌드 쉐입 적용된 걸 끄고요. 왜냐하면 블렌드 쉐입이 적용된 상태에서 브러쉬질을 하면 이 쉐입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형태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페인팅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끄고 작업을 하고요. 리플레이스 된 거를 포인트 5만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타블렛을 쓰고 계시다면 여기에 스타일러스 프레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클릭이 돼 있으면 스타일러스 프레셔가 클릭이 돼 있고 프레셔 매핑이 오퍼시트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페인팅을 하실 때 세게 누르면 더 진하게 나오고 살짝 누르면 더 적게 나오고 하는 그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0.5%에 대한 밸류를 정확히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끌 겁니다. 끄고 여기서 브러쉬 사이즈를 정한 다음에 한번 여기서 브러쉬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에 제가 칠한 그 value는 0.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색은 1이고요. 완전 검은색은 0이고요. 여기는 0.5가 돼서 뿔이 반만 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이제 웨이트 페인팅인데요. 이 웨이트 페인팅을 이용하면 제가 적용했던 모든 블렌드 쉐입의 노드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블렌드 쉐입 노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블렌드 쉐입을 하신 다음에, 제가 임의로 블렌드 쉐입을 이 모델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제가 임의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자, 요것을 이용해서 제가 다른 블렌드 쉐입을 적용하는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끄고요. 히트를 지워주고, 자, 얘는 하이드를 시키고요. 자, 제가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쳤는데, 이 위에 모델링을 다른 변형을 주고 싶은데, 이 모델링 위에 바로 스컬프팅 하기는 이 모델링 마찬가지니까 힘들고,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는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걸 복사를 해서 그 위에다 바로 스컬프팅 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놈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블렌드 쉐입을 걸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를 이 블렌드 쉐입을 적용을 시켜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놈을 스컬프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스컬프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꺼져 있으니까요. 얘를 틀어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스컬프팅 하는 게 그대로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자, 뭐 이건 특별히 어떤 쉐입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블렌드 쉐입이 서로 작동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정확한 어떤 잘 모델링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링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모델 위에 바로 제가 모델링 한 게 아니라 이 블렌드 쉐입 노드를 이용해서
베이스 메쉬 위에 모델링을 했고요. 그것이 블렌드 쉐입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된 거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모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끄고 얘로 복사를 하면 얘의 특징적인 요거 제가 스컬프팅 했던 요 쉐입을 이용해서 또 다른 모델에도 계속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델에만 스컬프팅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고 계시죠? 블렌드 쉐입을 이용하면 마치 그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이 베이스 메쉬만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베이스 메쉬로 만든 놈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쉐입을 추가하고 거기서 쉐입을 빼낼 수가 있어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블렌드 쉐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블렌드 쉐입에 적용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릴 때 각 포인트들이 제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각 번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걸 일단 복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얘랑 둘은 똑같은 vertex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렌드 쉐입이 잘 일어나겠죠. 자, 이들을 다 지우고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블렌드 쉐입을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우고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폴리곤을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얘를 이제 메꿔 볼게요. 자, 지금 보기에는 이게 큰 일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면을 지움으로써 vertex 아이디가 꼬여버렸을 거예요. 한번 적용해 다시 이제 아까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했던 블렌드 쉐입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의 모양을 여기다가 적용시켰어요. 블렌드 쉐입을 그 상태에서 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번호들이 vertex 아이디가 아주 지저분하게 섞여 버렸을 거예요. 일정한 룰에 의해서 이 vertex 아이디가 쭉 생성이 됐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했던 베이스 메쉬에서 머리를 띄운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그 vertex 아이디는 일정하게 이렇게 분포되는 게 아니라 홀 바디에 있던 vertex 아이디를 제가 띄운 거라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복잡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여기 있는 번호를 지움으로써 그리고 다시 면을 채워 넣음으로써 요놈이 가지고 있는 vertex 아이디의 구조가 다시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블렌드 쉐입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vertex 아이디를 다시 재정렬시켜 주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블렌드 쉐입을 다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제가 블렌드 쉐입을 적용시킨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transfer vertex 오더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히스토리를 지울게요. 지우고 깨끗한 지오메트리 상태에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폴리곤을 점들을 선택한 적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포인트 모드로 가게 되면 먼저 선택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에서 항상 먼저 포인트 모드로 가셔서 이런 식으로 허공을 선택해 줌으로써 포인트를 없애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모드로 가서 먼저 포인트 되어 있는 거를 없애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transfer vertex order를 선택을 하시고 먼저 소스가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 점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 점은 꼭 같은 폴리곤 안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점을 선택하기에 추적하기 쉽게끔 뭐 이런 오각형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가 삼각형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선택하시면 쉽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순서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 2, 3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브젝트를 가셔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점을 똑같은 순서로 1, 2, 3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Create Blend Shape을 누른 다음에 이걸 적용시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두 개가 지금 vertex 오더가 똑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vertex 오더를 vertex id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만약 vertex 오더가 굳이 이거를 여기에 복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상이라면 이렇게 vertex 오더를 복사하지 않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edit mesh에 reorder vertex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transfer vertex order는 이쪽에 있는 vertex order를 vertex id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하는 점 3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새로 vertex order를 vertex id를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폴리곤을 어떤 순서로 점 3개를 클릭을 해주면 다시 리셋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포인트에 같은 점들을, 같은 폴리곤의 같은 점을 같은 순서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리셋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 두 개가 다시 똑같아지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오브젝트의 vertex id는 이 다른 오브젝트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리셋해 버리면 이것과 이것이 틀려지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vertex order 기능을 vertex transfer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다른 지금 오브젝트로 vertex id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 블렌드 쉐입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알면 좋은 점들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요. 먼저 블렌드 쉐입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린 것과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사용하시면 모델링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만약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사용하셔서 회사에 들어가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